잘하네. 이거 쉽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것 같아. 자, 20초 후에 시작할게요.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아직 문제 못 풀었던 사람들은 보라색 문장들만 읽으면 23번 유형 있죠? 여기 41번 유형 제목 풀 수 있습니다. 보라색 친 부분만 읽어주시면은. 자, 여기 쓰였던 어떤 논리 자체는 뭐냐면 첫 번째가 not A but B죠. not rather의 어떤 그런 구조는 not A but B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즉 주제는 여기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돼요? 외우세요. Not A but B예요. rather가 but의 의미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 두 번째는 이 글의 소재를 드러내는 the complexity of the trajectory. 자, 이 나중에 번역할 겁니다. The trajectory는 여기 위에서 보였던 개미의 어떤 그런 경로를 말해요. 경로. 개미의 어떤 이동 경로의 복잡성은 그러나는 왜 썼어요? 앞에와 다른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야. It's really a complexity in the surface of the beach.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뭐가 아니라? Not a complexity in the ant. 개미의 복잡성이 아니라 그 해변의 지표면에서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뭔 소리야 이게? 와닿지도 않은데. 그러면 읽어야 돼요. 마지막. The parable of the ant illustrate. 자, 이런 시그널들 전부 다 요약문 시그널이죠. 앞에 있었던 예시 상황을 암시하는 사실이 다음 문장이죠. There's no necessary correlation. 필연적인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Between the complexity of an observed behavior. 관찰된 행동의 복잡성과 mechanism that produces it. 그것을 만들어낸 기제의 복잡성 사이에서의 어떤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죠? 마지막 문장이 제목을 건드려주고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제. 번역을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도 그냥 읽으세요. Our irresistible tendency to see. 그냥 쭉 읽으세요. To see things in human terms. 인간 관점에서 무언가를 보려는 tendency가 존재하는데, 자, 이거 하이픈은 다시 말해, we are often mistaken. 우리가 종종 실수합니다. 너무 화면이 높아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단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제가 강조 굉장히 많이 하던 것들 attribute A to B 기억나십니까? A를 B 때문이라고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던 어떤 그런 수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귀속시키다 라고 할게요. Complex human motives and processing ability. 사실 문제 푸는데 1도 도움 안 되는 구문입니다. 복잡한 인간의 동기와 처리 능력을 어디에다가 귀인시키는 거야? 다른 종에게 귀인시키는 데서의 실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런 능력들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 뭐가 존재하더라? 실수가 존재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거야. 이런 뜻입니다. A라는 속성을 어디에 부여하더라? B라는 존재에 부여하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뭐를 부여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뭔데? 몰라 아직. 하지만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실수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하이픈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중요한 건 인간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경향성이
doesn't mean 뭐를 말하진 않냐면 animals behavior is not complex. 동물의 행동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말장난이지. not은 2번 빼면 돼. 그럼 여기까지 핵심은 뭐가 돼? 동물의 행동은 복잡하다. 동물의 행동은 복잡하다. 동물의 행동은 복잡하다. 자, 인간의 실수가 뭐라고요? 동물의 행동이 복잡하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오히려 동물 행동의 복잡성은 not purely a product of its internal complexity. 그것의 내적인 복잡성의 결과물은 아니다. 내적인 복잡성.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어떤 동물의 내적인 기제들의 복잡성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야. 동물의 행동은.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뒤에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미우화. 자, 너네 끝까지 참고 읽어야 돼. 지금 이해 안 가도. 상상해보자. 예시죠? 개미가 해변을 걷고 있어. 그리고 상상해봐. 그 경로를 추적해. 그것이 움직일 때. 그 경로는 보여줄 거야. 어마어마한 방향 전환들을. 개미가 일직선으로 안 가겠죠. 해변에서 어떻게 하겠어? 개미가 여기 모래사장이고 이 파도야, 파도. 바다입니다. 여기가 모래사장. 개미 어떻게 이동해요? 이리저리 엄청 복잡하게 해서 여기 집을 왜 여기다 줬지? 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추정을 할 거야. 뭐라고? 개미가 똑같이 복잡한 내적 방향감각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노력한다고. What these were likely to be.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뭐 함으로써?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뭘 추론하기 위해서? To infer the rules, mechanism. 규칙들과 어떤 기제들을 추론하기 위해서. That could produce such a complex navigational path. 그러한 복잡한 길찾기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자,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부분은 개미가 내부의 방향감각 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집을 찾아 들어가는구나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그 경로의 복잡성, 개미가 보여주었던 이 이동 경로의 복잡성은 실제로는 뭐의 결과물이다? 해변에서 드러난 지표면의 복잡성일 뿐이다. 뭐가 아니라? 개미 안에 들어간 복잡성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적으로는. 개미라는 종족이 아주 복잡한 기제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해변에 드러난 길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야? 복잡하다라는 거야. 복합적이다라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1시간이 걸렸어, 옛날에.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 예를 들어 개미라고 하는 아이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원래 길을 들어갈 때 추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해변이 울퉁불퉁한 거야. 중간중간에 둔턱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개미는 길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집까지 찾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돌아서 갔어. 그것일 뿐이다라는 거야. 너네가 지금 이 글에서 인간의 속성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지금 멍 때리시면 안 돼요. 내적 기제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의사결정을 하잖아. 아닌가? 심플한가 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람은 원래 뭔가를 결정할 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잖아. 알 수 없는. 나 진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학기 초에 끄는 한 친구가 내가 정말 무서워서 수업을 못 듣겠대. 너네 공감? 안 가죠? 나도 안 가요. 저 안 무섭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몰라.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컴플렉스하다라는 거야. 인간의 내적 기질 자체가. 근데 개미도 이렇게 돌아서 간 게 이 개미라는 놈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현실적으로 개미는 a set of, 일련의 무엇을 사용했을 뿐이다? 복잡한 규칙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미친 거 아니야? 개미가 복잡한 게 아니라며. 근데 왜 다음 문장에 개미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들을 썼다라고 얘기하니?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 개미가 복잡한 규칙을 썼으면 개미라는 놈이 본디
복잡한 생물체가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 글에서 주제를 말하는 부분은 개미가 복잡한 게 아니라 해변에 드러난 지표면이 그냥 복잡하게 보일 뿐이다. 라는 거니까 정답 몇 번? 밑에 어휘는 몇 번? 4번이죠. 4번에 컴플렉스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simple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즉 우리 어휘 메커니즘에서 실제로라는 말 자체는 앞에랑 동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문장이랑 다르다. 자, 쉬웠죠? 어휘는 요번에 수능이야. 참고로 20년 42번 수능 쉬웠고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봅시다. 다음 문장. 여기도 it is the interaction of these rules with the environment that. 자, 계속해서 강조구문이 나와요. 이 얼마나 강조구문 땡큐한 건지 아십니까? 얘가 뭐 했어요? 복잡한 경로를 만들었다.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환경과의 이러한 규칙들의 상호작용. 이 규칙들은 분명히 simple rules가 되는 겁니다. 개미가 그냥 쓰는 단순 규칙들. 근데 이게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복잡한 경로를 만들어낸 것이다. Not the ant alone. 개미 혼자서가 아니라 개미는 그냥 단순하게 갔는데 환경이 복잡해서 상호작용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 일반화를 하자면, 자, 일반화 문장은 언제 쓰죠? 요약할 때 쓰는 거죠. 더 일반화를 하자면 개미 우화가, 이 단어 외우지 마. 패러블. 우화라는 말 필요 없어. 개미가 지금 보여준 게 뭐야? There's no necessary correlationship. 필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 관찰된 행동. 자, 관찰된 행동은 지금 빨간색이죠. 이 경로. 개미 이동 경로. 개미 이동 경로의 복잡성과 그것을 만들어낸 기제. 누구죠? 개미죠. 그냥 개미. 개미의 복잡성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는 거야. 개미가 복잡해서 경로가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주제 제목을 뭘로 잡아야 돼? 무엇이 행동의 복잡성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형으로 제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으로. 왜? 대답이 뭐니까? 대답은 개미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떤 동물의 행동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죠? 얘라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러니 제목이 뭐가 행동의 복잡성을 만들어내는가와 같은 그런 제목이 정답의 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선지를 제가 못 읽고 있기 때문에 정답 3번이죠. 1-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at makes the complexity of animal behavior? 자, 무엇이 동물 행동의 복잡성을 만들어내는가? 자, 그 다음 제가 1-2번은 왜 4번이라고 했죠? 반복. 앞문장과 반복에서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제발 이런 거를 좀 외워주란 말이야. in reality가 나오면 앞 내용이랑 반복되는 부분을 출제하는 거구나 라고 이런 기법들을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죠. 어휘에서. 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볼 거는 이 정도만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오세요. 자, 시간을 제가 좀 재도록 할게요. 자, 푸세요. 3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3분 안에.
학교 종소리 같네. 자, 20초 드릴게요. 마무리하세요. 틀려도 돼. 부담 가지지 말고. 자, 슬슬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주어 찾기 열심히 해보셨나요? 주어를 계속 열심히 찾다 보면 어휘가 딱 보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앞부분은 주어가 약간 좀 중구난방이에요. 독자에서 텍스트로 가서 그의 경험이 됐고 여기 가운데 더 텍스트가 나왔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The real world라는 새로운 어떤 뭐가 등장했죠? 뭐 명사가 등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절이 한번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럴 때 context and content 또 다르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휘가 이런 데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주어가 뭔가 newbie가 등장했을 때 순서 배열이나 문장 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The real world, context and content, an out of date translation, badly presented content. 얘네 두 개는 아마 같을 거예요. The author who fails, 블라블라까지 다 똑같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아서 파란색 체크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주어에 제가 밑줄만 그어놨을 뿐입니다. To the extent는 어느 정도로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 힘들게 하지 마세요. To the extent that sufficient context has been provided. 그냥 i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if 충분 문맥 제공된다면 자, 충분한 문맥이 제공이 된다면 독자는 잘 만들어진 텍스트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올 수 있을 것이다. With no expert knowledge. 전문 지식 없이도. 그리고 come away.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근사치. What has been intended. 의도되어진 것의 근사치. 작가에 의해서. 자, 무슨 말이야? 작가의 주제를 잘 가지고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The text has become a public document and the reader can read it with a minimum of effort and struggle. 여러분 지금 윗문장의 상황 자체가요. 잘 만들어진 텍스트인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텍스트가 이 더 텍스트는 뭐예요? 잘 만들어진 텍스트잖아요. 이거는 공공의 문서가 된다는 얘기가 뭐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되어지고 독자는 그것을 읽을 수 있겠죠. 힘들게 아니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위에서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이 되겠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경험은, 자 뒷문장 보세요. 그의 경험은 come close to, 근접할 것인데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뭐라고 설명했었던 것이죠? Deployment of evenly hovering attention. 번역 안 되실 겁니다. 별주 단어면 별주 단어 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he는 프로이드입니다. 계속해서 왜 프로이드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독자의 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Some have had this experience with great novelists such as Dickens or Tolstoy. 유명 작가들과 같은 위대한 소설가들에게 있어서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따라갈 것입니다. Where the author lead.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자가 이끄는 곳을 따라간다. 의역하면 어떤 뜻이야?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었을 때 다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잘 만들어진 텍스트의 경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가 핵심이었죠. 이런 건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영어 텍스트 경험치가 부족한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읽어야 돼요. 일정 이상 읽을 때까지는 절대 이 작문 독해가 잘 안 풀립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공부를 한 거야. 그동안 꽤 많이 쌓여져 온 거고. 자, 갑자기 뭐가 나왔어? 실제 세상은 사라지고 가상의 세상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근데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왔어? Now consider the other extreme. 이거 뭐랑 똑같아? however랑 똑같죠.
다른 극단의 상황을 고려해보자. 그럼 이 앞의 상황은 뭐랑 똑같은 거야? 저자의 이끄는 곳을 잘 따라갈 거다랑 똑같은 관점을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면 돼. 갑자기 실제 세상이 사라지고 가상의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를 드러내는 거죠? Follow where the author lead. 저자가 이끄는 곳을 잘 따라가는 경우를 그냥 설명하고 있구나. 중요한 거는 여기 뭐가 나왔구나? 역접이 나왔구나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 극단의 상황을 살펴보자. When we come to badly crafted text. 뭐가 달라졌죠? well crafted가 아니라 badly crafted text에서는 문맥과 내용이 기쁘게 결합되어 있지 않아. 자, 너네 수능 특강 공부하거나 기출 풀면 어떤 느낌 드냐? 문맥과 맥락이 기쁘게 결합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그리고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감지하려고 엄청나게 힘이 들 거야. 이런 것들은 bears close correspondence to his original intention. 자, 보세요. 작가의 원래 의도에 일치하는 거야, 이거는. correspondence. 근데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bears는 어떤 뜻이야? 들고 있다는 뜻이거든. 자, 다시 번역해 줄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해할 수 없다가 나와야 되지. 근데 close correspondence는 뭐지?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예요. 어휘는. 자, 제대로 번역할게요. 자, and our sense of what the author intended. 저자가 의도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감지, 우리의 이해는 아주 먼 일치를 내포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만약에 far이 나왔으면 먼 일치란 말, 즉 주제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사례가 바로 뭐예요? Out of date translation. 번역이 한물 간 거야. 무슨 얘기야? 시대에 뒤떨어진 번역이야. 오늘날의 번역이랑 옛날의 번역은 다르겠지. 왜? 기술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면 옛날 번역이 의미하는 건 뭐야? 문맥이 잘 안 잡히는 글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야.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줄 것이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언어를 최신화를 해야 돼. 그래야 이해가 오직 뭘로만 달성이 가능해? 꽤 강렬한 노력의 대가. 엄청나게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쓰여진 문서들을 읽을 때는. 그때 당시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역시 다음 문장의 주어도 봐봐. badly presented content. 그럼 같은 맥락이지. 어떤 측면이랑? out of date translation이랑 badly presented content랑 똑같죠. 잘못 제시된 맥락, 내용. with no frame of reference. 참고의 틀이 없는, 참고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나쁘게 제시된 컨텐츠는 can provide, 똑같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것들이 고려돼야 될지. 자, 이건 다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주어, 이 주어, 이 주어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author who fails to provide the context has mistakenly assumed. 그러니까 보세요. the same이랑 mistakenly, 만약에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데 2-1번이 아니라 2-2번에서 D랑 E를 정답으로 고르려고 했다면 얘를 볼 게 아니라 뭐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같은 놈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반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가 같은 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맥락을, 자, 컨텍스트죠. 맥락이에요. 맥락. 맥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코어가 주제인데 주제를 감싸고 있는 설명 부분이 맥락이 되겠죠. 이 맥락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저자, 글을 잘 못 쓴 저자는 실수로 추정했다. 자,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His picture of the world. 그의 세상에 대한 그림. 무슨 얘기야? 그가 전달하고 싶은 요지가 공유될 것이라고. 모든 독자들에 의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 가정했다라고 써야 되겠죠. And fails to realize. 깨닫는데 실패한다. Supplying the right frame of reference. 이 참조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frame이라는 거는 뭔가를 전달하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적절한 어떤 참조 틀, 이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 crucial part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합니다. 자, 글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어디서 갈렸냐? 여기서 갈렸죠. 이거 내가 다른 색깔 펜으로 체크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The other extreme이라는 게 사실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뭐가 대조되고 있다? 문맥의 필요성을 대조시키고 있다. 문맥이 있을 때는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문맥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죠. 맥락이 없으면. 자, 제목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맥락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맥락이라는 키워드 있나요? 여기 없죠. 벽밖에 없죠. 벽 빼. 창의적 글 읽기? 빼. 맥락 없죠? 빼. 맥락 있죠? 등대. lighthouse. 등대. 지침. 이끌어주는 대상. 이끌어주는 그런 주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등대다라는 거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쓰였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결국은 컨텍스트의 유무가 well crafted냐, bad crafted냐의 차이점. craft란 말은 원래 초안을 작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craft가. 근데 이 craft가 글쓰기에서는 초고를 끝내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craft. 알아두세요. craft. 자, 마지막 문제 오늘 풀고 수업 끝낼게. 3번 풀어보세요. 자, 20초 더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 나머지는 문제 다 풀어오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장문 독해하고 다음 시간에 뭐 문제풀이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브랜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날 거고요. 일단 먼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한 전체로 단락을 그냥 제시하는 유형에서는 접속사의 의외로 많은 비중을 좀 두시고 글을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단락이 쪼개져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쪼개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접속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ikewise는 마찬가지로라는 측면으로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은 맥락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주체가 예멘으로 바뀌어요. 앞에선 뭐였죠? 페루. 안데스는 뭐야? 페루죠, 페루. 몰라도 돼. 얘가 어디 있는지는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고요. 중요한 건 예멘에서의 사례는 또 이러이러하다. 바로 전통적인 분배죠. 이 분배는 뭐죠? 땅의 소유권에 따른 물의 분배입니다. 이 맥락을 이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however 나왔죠? 그럼 뭐가 시작됐어요? 변화, 전환. 자, 그러면 이제 전환이냐 아니면 같은 예시냐. C번이 물어보는 부분은 야 이거 좀 약간 밑줄이 잘못 그어져 있는데 guaranteed가 C번입니다. guaranteed가. 그럼 이 guaranteed는 위에와 마찬가지냐 물어본 거고요. Likewise니까 얘는 뭐죠? 위에서 이런 물의 어떤 권한이 보장되었던 거랑 다른 점이 있느냐. 즉 역접을 물어본 거라는 거죠. D는 역접을 물어본 거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정답은 무조건 C, D, E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접속사가 있어야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산악지대에서 물에 대한 접근 권리는 액세스가 명사로 쓰였어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포세션은 소유권, 즉 물의 소유권은 땅의 소유권과 동일했다. Until recently, in the Andes, for example, land and water rights, 물과 땅의 권리들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권리는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땅의 권리와. 그러나 내가 놓쳤네. However 체크했어야 되는데 through state land reforms, 토지의 어떤 개혁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물의 공급원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Water rights have become separated. 물의 권리가 분리되었습니다. 땅과. 그래서 may be sold on auction. 이제 경매에서 판매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따라서 누구에게 편을 들어줄 거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 거다. 돈을 내면 물을 사 먹을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Rather than ensuring access to all. 모두에게 보장하기보다는 그 공동체.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따라서 자, 보세요. The situation arises where individuals may hold land with no water. 자,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 물이 없는 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 in Peru, 이제 페루에서 the government grants water. 정부가 물을 허락합니다. 공동체에게 땅과는 별개로.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을 할당하는 것은 공동체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변화가 몇 번 있었느냐? 3번 있었어. 처음에는 땅과 물의 소유권이 결합되어 있었다가 나중에는 뭘로 됐죠? 경매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넘어갔죠? 공동체한테 넘어갔죠. 그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은 경매에서 자, 합쳐졌다가 경매 갔다가 공동체에게 넘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건지 아니면 변화가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죠. 예멘에서는 전통적인 할당은 하나의 측정 단위였습니다. 물의 측정 단위가 타샤라는 개념이었는데 100 리나 of land. 자, 이 땅의 물의 이 정도를 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단위를 몰라도 우리는 땅과 물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도 결합되어졌습니다. 토지와 물은. 자, 이는 적용되었습니다. Only to traditional irrigation supply. 오직 전통적인 관계용 공급. 자, 관계는 뭐야? 토지에 물을 대는 거죠. 그 공급원들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From runoff wells where a supply was guaranteed. 자, 그리고 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물이나 또는 이제 흘러가는 시냇물 이런 것에서 나왔던 이 관계 용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보장되었다. 이 공급은 뭘 말하는 거죠? 물 공급이 보장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water derived from the
capture a flash flood. 자, 이게 참 막장인 게 갑작스러운 홍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부터 포착되어진 그런 물은 is not subject to. 어디에 종속되지 않았다? 이슬람 율법에 지배되지 않았다.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갑작스러운 이런 홍수로부터 얻은 물은 구성하기 때문에 불특정한 원천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free, 무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수집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였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 번역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It's not subject to Islamic law를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물 배분에 해당되지 않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할당은 has been bypassed. 자, bypassed라는 게 뭐 법안이 뭐 바뀌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partly by the development of new supply. 새로운 공급원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자, 뿐만 아니라 but also by the decrease in cultivation of a crop of substantial economic importance. 상당한 경제적 중요도를 가진 농작물의 경작의 감소로 인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번역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decrease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뒤를 보면 돼요. 자, 보세요. 감소했으면 여기도 감소가 나와야 되죠. 근데 this crop is harvested throughout the year. 여기서 이제 나가리야. 이 농작물은 1년 내내 수확되어진다. 따라서 요구한다. 훨씬 더 많은 물의 몫을 넘어선 분량을 요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물을 많이 필요로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경제적인 중요도를 가진 농작물의 경작이 지금 어땠다는 거야? 1년 내내 있었다는 거니까 증가했다라는 맥락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번역의 퀄리티랑은 무관하게 얘의 근거를 뒤에서 찾은 사람은 그냥 쉽게 D본을 고르는데 내가 번역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들은 엄청 헤매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하나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빨간 펜으로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냐면 자, 내 생각 과정을 봐봐. 하지만이 나왔지. 그럼 적어도 이 전통적인 할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거잖아.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이거 넘어가, 바이패스트를. 그리고 이 바이는 뭐뭐 때문이잖아.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 때문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핵심어는 뭐야? 새로운 공급원들 뿐만 아니라 경작의 감소.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작물. 경제 작물? 돈 되는 작물인가 보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디스크랍이 나왔지. 이 경제용 작물은 1년 내내 수확되었다고? 그러면 많이 심었다라는 거네? 근데 앞에 감소네? 뭔가 좀 이상한데? 좀 더 읽어보자. 그럼 이 문장 봐봐. 경제적인 신분. 이 작물, 경제 작물의 신분은 물의 권리가 구매되거나 뇌물로 매수가 될 수 있게끔 보장했다. 무슨 얘기야?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제 작물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지. 근데 왜 감소야?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간에. 그러니까 수능은 이해 가능 영역이 있고 불가 영역이 있는데 이건 이해하면 큰일 나는 그런 지문입니다. 분량이 어마무시하고요. 일단 제가 아까 3분제인데 금방 가죠, 시간.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생각만 하고 가는 거냐면 앞문장이랑 똑같다? 아니다. 앞문장이랑 똑같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목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목은 보면은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죠? 잠깐만.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죠? 땅과 물의 권리. 물의 권리죠. 결국은 물의 권리에 대한 글이죠. 자, 1번부터 읽습니다. Water rights no longer tied to land. 물의 권리는 더 이상 땅에 귀속되지 않았다. 땅에 연결되지 않았다. 2번. 물 권리를 교역하는 전략. 빼세요. Water storage method. 물을 저장하는 방법. 빼세요. Water supply not stable in mountain region. 산악지대 불안정한 물 공급. 빼세요. 그러면 저기 뭐야? 예멘은 왜 나왔어? 5번. Unending debates. 끊임없는 논란. 어떤 작물을 우리가 심어야 되냐. 빼세요. 예멘 사례와 페루 사례는 물의 권리와 땅의 상관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정답이 제목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자, 42번을 그러니까 쫄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42번은 이해 영역이 아니라 이해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42번은 그냥 앞문장이랑 같냐 뒷문장이랑 같냐의 관계야. 그거 알면 42번은 쉬워. 진짜 안 틀려. 웬만해서. 간혹 가다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로 하고요. 뒤에 거 보세요. 여기도.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문제 푸실 때 미션 일단 주어에는 무조건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주어는 무조건 밑줄 치는 겁니다. Many teacher believed. Many teacher 밑줄 치지 마라잉. believe 다음에 대절에 자 동사 다음에 대절에 주어에 무조건 밑줄 치는 거 아시죠? 이거 연습입니다. 이것도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독해를 하려면 students가 주인공이에요. students가 자 그 다음에 educators notice that pendulum educators pendulum 둘 다 밑줄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어에 밑줄 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연습해 봐야 되는 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앞문장이랑 같은 방향성이냐 뒷문장이랑 다른 방향성이냐 앞문장이랑 같은 방향성이냐 뒷문장과 다른 방향성이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발 좀 글을 읽으시고 번역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번역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영어를 영어로 읽고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명백해. 분량이 많잖아. 다른 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분량이 많으니까 영어는 영어로 좀 처리하고 자세하게 뭔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말을 하는지 아닌지만 생각하면서 글 읽기를 주어 찾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 감을 키우셔야 돼요. 이 42번을 잘 풀려면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신 대비할 사람들 남으시고 나머지는 가셔도 됩니다. 내신 대비할 사람들은 시험 범위 조사할 거니까 남아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가면 돼요. 자, 수업은 끝났고 자료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 다 들고 오셔야 돼요. 자, 고생했습니다. 줄게. 기다려.